자, 주간 시황 먼저 말씀드릴게요. 차트 보기 전에 먼저 텍스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에 나스닥이 5% 가까이 빠졌어요. 다우가 3.3%, S&P 500이 3.86% 빠졌습니다. 주요 인덱스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가는 85달러 근처에서 움직이는데 꽤 올라왔죠. 꽤 올라와서 있는데 이게 감산하지 않는다 또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유가가 올 연말에 100달러 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 러시아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거고요. 달러인더스는 95포인트 레벨에 있고 원화는 1192원에 있습니다. 우리 1205원도 봤죠. 얼마 전에 지난주에인가 계속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안화는 지금 금리 인하를 함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6.341로 오히려 하향 안정화됐습니다. 강세라는 얘기예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랐죠. 1.8%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장주 빠지고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올라갔다가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금은 1839달러. 요즘 좀 올라왔어요. 금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혹시 난 진짜 불안해서 난 주식 투자 못하겠다. 난 투자 못하겠다. 진짜 불안해서. 그러신 분들은 저는 금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 이런 얘기들 하죠. 이제 금이 아니다. 이제 위험이 오면은 이제 금의 대체자로 비트코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장이 하락할 때 비트코인이 같이 하락을 하죠. 그 얘기는 대체제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금을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 불안하신 분들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금을 어떻게 하느냐? 그 금괴 사야 되느냐? ETF나 이런 거 사야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4% 폭락했습니다. 이번 주에. 당연히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쪽에 더 빠진 부분이 있고 또 이쪽이 셌었어요. 그동안에. 이쪽이 굉장히 셌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 난 상태였잖아요. 좀 이따 차트 다 볼 겁니다.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에서 더 많이 빠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금리 인상 폭과 속도가 강화될 것이라고 막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파적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양적 긴축을 조기 시행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국제 수익이 급등했고 성장주와 빅테크가 하락을 했고요. 우리 그 빅테크에 있는 종목들 하락보다도요. 그 한때 작년에 유명했던 밈 주식들 있죠? 밈 주식들 미국에. 얘들은 기본이 마이너스 50%고요. 마이너스 90%도 있어요. 평균 마이너스 70% 났습니다. 다 폭락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만큼 이익 성장을 뒷받침하지 않는 그냥 유행 주식들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또 한번 보여줬죠. 우리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되고 너무 한방 심리 거기서 벗어나서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마저 빠진다 이렇게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만약에 돈이 있으시다면 뭘 사야 되느냐 말씀드려볼게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LG이노텍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을 대형주를 해야 돼요.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 얘기하면서 아무튼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를 할게요. 생각나는 대로. 왜 그러냐면요. 어제도 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는 하나도 못 올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비트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프로그램 매도가 왜 나올까? 인덱스로 매도를 하는구나. 인덱스 매도가 왜 나올까?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난리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그래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제가 타 방송에서 한번 했지만은 이게 만약에 따상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강하게 27일 날 상승해서 그 다음날 이게 위로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 시가총액 비중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애들은 팔아야 돼요. 다른 애들 팔아요. 일단은 그날 아침에 이거 지금 공모가 상단에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거기까지 맞춘 거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 것도 이렇게 비중 조절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파는 겁니다. 만일 LG에너지 솔루션이
그날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쭉쭉 오릅니다, 이게. 근데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개인 매도가 있겠지만 오를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고평가되어서 지금 상장이 되기 때문에 매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통 물량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유통 물량이 없으면은요. 그러면 그냥 매수 자금 조금만 들어와도 그냥 곧바로 그냥 급등해 버릴 수가 있어요. 만일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얘가 오른 만큼 다른 데서 막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 리밸런싱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면 오늘도 그렇고 지금 대형주들이 더 늦죠? 대형주들이 많이 팔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빠지잖아요. 근데 LG에너솔루션이 강세로 보였다 계속 강세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강세 출발해서 좀만 오르면 이제 매물을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그동안에 팔았던 대형주에서 비중을 또 다시 실어야겠죠. 그래서 대형주의 매수 타이밍을 잘 생각해야 된다. 이번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얘기하다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잊지 말고 얘기해야 되니까 꼭 뭐 진행 이런 걸 떠나서 편하게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얘기했나요? 미국의 대형주가 아닌 밈주식이 더 폭락을 했다. 근데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한다고 그러는데 은행주도 급락했어요. 경기 관련주도 급락했습니다. 왜요?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비용의 측면에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들의 수익이 훼손될 것이다. 그러면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늘 말씀 제가 드렸죠. 성장주가 안 되면 이제 가치주 가야 돼. 저는 이 이분법이 틀렸다. 이번에는 틀렸다. 그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치주로 갈 거냐, 성장주로 갈 거냐 했을 때 이익이 수반되는 성장주에 있어야지 저쪽 가면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뭐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많이 오른 것은 러시아와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던 거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난 18일 날 러시아 증시가 7%나 폭락했다. 그 다음날 반등 좋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뭐 과거에 이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 아시잖아요, 이제. 근데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급락했지 않습니까? 잘 가다 급락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이게 경기 둔화 때문에 그러냐, FOMC 다음 주에 하는 것 때문에 그러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 이건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반영이 됐는데, 근데 반등하다가 그냥 바로 때려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이제 지금 뭐 보면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러시아에서 전쟁한다 이런 거 뉴스가 막 나오잖아요. 그들은 뭐 그렇게 해서 먹고 사니까 하여튼 뭐 일단 팩트를 얘기를 하겠지만 엄청나게 더 강조를 하죠. 갑자기 내가 웃긴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경제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요. 근데 이런 데 보면은, 나스닥보다, S&P 500보다 다우 지수가 지금 높잖아요. 숫자 자체가 높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은 1% 빠졌습니다. 그래 놓고, 다우는 1%라고 안 하고, 다우가 지금 뭐예요?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무슨 표현을 드리자면요. 왔다 갔다 하면은 서로 여러분들 이해 안 됐을 텐데. 지금 14,000이잖아요, 나스닥이요, 14,000이고, S&P 500은 4,000포인트고요. 다우는 34,000이잖아요. 그럼 1%라도 나스닥은 한 140인 거고, 다우는 1%면 340포인트잖아요. 그럼 같은 1%를 얘기를 할 때 이들은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스닥이 1% 빠졌습니다. 다우는 무려 35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런 게 있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텍스트 다 보고 지금 볼게요. 나스닥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지금 계속 그림이 있는데 지금 약간 추세적으로 지금 이제 하락이 가는 거죠. 하락, 반등, 하락, 반등이 약하고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직전 저점의 라인에 근처에 와 있어요. 요거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이따가 다시 직전 저점 라인에 여기 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이 지점에서 반등 시도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초 분석 때문에 반등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시장은 많이 빠지면 저가 매수가 있는 거고요. 제 가장 좋은 재료는 싼 거죠. 근데 사실 많은 주식들이 뭐 거의 반토막 났어요. 거의 반토막 나고 위에 있는 빵주들만 지금 이제 잘 버텼었는데 이제 이들이 빠지니까 이제 시장이 더 폭락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익을 소반해서 온 주식들이기 때문에요.
걔들은 빠지면 매수가 올 겁니다. 그렇게 많이 급격하게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반등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다음 주에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오늘 뭐 넷플릭스가 지금 시간에서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으니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나스닥 선물 한번 볼까요? 나스닥 선물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안 띄워놔가지고 좀 이따 띄워주는 대로 좀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빠진 게 이렇게 급격하게 빠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나 우려를 가지고 때문에 그러냐. 다우존스도 그렇고요. 다우존스는 아직까지 자리가 남아있죠. 여러분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아래로 자리가 있어요. 이 라인을 그려봐도 자리가 있고요. 자리가 있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뭐 그래 봤자 얘네들은 위에서부터 빠진 폭은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이 많이 빠져서 우리 시장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런데 왜 빠졌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FMC나 아니면은 이게 이상하네요. 제 아이디가 이거 꺼야겠네. 원래 제가 오늘 준비를 안 돼가지고요. 좀 나타 선물 좀 보려고 했는데 일단 꺼놓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반독점 규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빅테크가 빠진다 그러는데, 저는 그 부분도 영향이 있지만, 뭐, 반독점 규제 때문에 폭락했다? 아니에요. 그건 시장이 셀 때 그런 얘기 나오면 그렇게 빠지지 않아요. 그건 아니고, 일단, 만약에 반반 확률이 50%, 50%라면, 러시아 문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막판에 나왔다. 근데 거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원자재, 그리고 달러,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반도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대강경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 냅두는 거 아니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것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고요. 그런 저는 확률 50대 50으로요. 또 굉장한 비중으로 저는 뭘 생각하냐면요. 시장이 급락을 하니 오늘 밤에 시작되는 미국이 금요일에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동안의 옵션 만기일에는 미국은 어땠냐면요. 개별 종목, 예를 들어서 애플 콜 옵션이 있어요. 그럼 지들이 갖고 있다가 옵션 만기일날 툭 올려. 그래서 옵션 만기일날 올라간 현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시장이 지금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장이 약세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만기 때 청산을 하든지 아니면 매도 포지션을 취하겠죠. 그러니까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 만기에 영향을 받는 수급적 요인이 훨씬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주신 것처럼 블랙 먼데이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빠진다. 하루짜리겠죠. 하루짜리. 하루짜리가 아닐까.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급적 요인이 굉장히 크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뭐 여러분께 제가 이제 뭐 저점 찍었다, 이제 편안하게 기다려도 된다 이런 표현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내가 생각하는 전체 바운더리 내에 있느냐,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서 급격하게 하락하느냐,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은 내가 예측하지 않는 어떤 것이 나올 건데 그런 상황이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데 이번 주에 시장 흐름은 전반적으로는 시장 예측 바운더리 내에 있는데 러시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수급 문제가 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여수밤바다님이 가슴이 두근두근 불안해서 잠을 설친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밤에 잠을 내가 자든 안 자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미국 시장을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편히 잠은 주무세요. 그래 또 대응을 하죠. 냉정한 생각으로 대응을 하죠. 몸이 피곤하면 진짜 어려우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릴 때 미국 시장 정리 지금 하려고 하는데 명확하게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터닝합니다. 또는 더 빠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좀 아니에요. 다만 다음 주에 있는 FOMC 회의 결과가 끝나고 26일 미국 시간으로 파월 의장이 대기자 회견을 할 때 전후로 해서 시장은 반등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다. 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시장 가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가서요. 하나하나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정리할게요, 여러분. 명확하게, 자, 반등합니다. 고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약간 여운을 뒀습니다. 그냥, 확실하게 그렇게 보지 말자. 또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는 오늘도 지금 빠지고 있죠. 오늘도 지금 한 1% 빠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코스피가 2%, 코스닥이 1.3%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1.3%로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은 어제 반등이 셌죠. 어제 3% 가까이 반등을 주었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금요. 전반적으로 수급에서 큰 문제는 없는데요. 국내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그게 가장 우리 시장은 문제입니다. LG엔솔 청약과 상장 후에 리밸런싱 우려로 인해서 일주일 내내 그냥 그것 때문에 시끌벅적하고요. 자금이 예탁자산하고 그 RP 자금에서 55조나 빠져나갔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청약하기 위해서 돈이 나갔었고요. 그 돈은 다시 들어올 거고요. 이제 내일 들어오는 거죠. 이제 어제까지죠. 아니죠. 18, 19니까 오늘 들어오는 거죠. 그 돈은 들어오는 거고. 물론 외부에서 들어간 자금, 은행이나 이런 자금은 시장을 안 들어오고 다 나갈 거고요. 뭐 기관 자금은 걔네들은 증거금만 써냈으니까 별거 없는 거고.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매도가 있었던 것은 일단락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기관들이 리밸런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매도가 계속 있고 프로그램 매도로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약한 게 더 매크로 시장도 약한데 우리 시장이 더 약한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선반영하면서 나스닥 약세를 보이고 우리 시장이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우리 1월에는 수급의 악재, 심리 악재,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카카오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 좋았고 오세인 임플란트도 안 좋았고요.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저점 라인이 코스피가 2822포인트고요. 지금 아까 2824라고요? 2827포인트네요. 전저점 라인 근처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922포인트인데 그래서 어제 반등을 좀 줬어요. 근데 이제 어제 미국이 빠지는 바람에 오늘 시장은 다시 빠져서 그 라인까지 다시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래량 거래 대금이 오히려 더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걸 강한 반등으로 보기에는 무리다. 아직까지 보수적 심리가 많다. 다만 낙폭과대 종목으로부터 반등하는 종목들이 어제는 있었다. 이 정도이거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텍스트만 보면 뭐 이해가 좀 안 되죠. 차트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에 월봉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박스권에서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박스권에서 하단으로 내려가면 다시 들어오고 상단으로 가봤자 이렇게 올 것이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일봉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이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2822포인트에 있는데 22포인트가 직전의 저점입니다. 이게 직전의 저점이고요. 그리고 2800포인트 살짝 아래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제 방송을 계속 들으시는 분은 이거 아실 건데요. 무슨 표현을 들고자 하는 거냐면요. 과거에 쉬었던 구간이 있어요. 그걸 매물대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입니다. 이게 언제냐? 여기에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올랐다가 쉬었잖아요. 이거는 저는 지킨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커요. 이게 쭉 가보면은 꽤 미칩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까지 참 우리 참아야 돼요. 이거 2700, 그 다음에 2760? 2750까지 우리 참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2830에서 2750은 하루면 가요. 하루 그냥 뭔 일이 있으면 그냥 곧바로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선을 잡고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800 아래에서는 매도가 아닌 관망 또는 매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매도를 하더라도 좀 올라올 때 매도를 하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800부터 전후에서 다음 주에 우리 시장 반등 시도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강할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플러스라는 건 아니고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건 제가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미국은
미국이 뭔가 안 좋아. 그러면 우리는 먼저 빠지고, 그랬다가 안 좋은 게 실현화되면은 같이 빠졌다가, 그랬다가 미국이 다시 올라와. 그럼 눈치를 막 보고 있다가, 미국 올라가네? 그러고 따라 올라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실제로 미국이 빠지는 동안에는 우리가 먼저 빠져서 그 하락폭을 상대해서 져갔다. 요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글쎄요, 제 전망이 맞기를 새벽별님이 그랬는데,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죠, 뭐. 근데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도. 이 생각이 틀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정도 해놓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건 투자 전략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뭐냐? 코스닥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요, 코스피가 안정화되면 급등해요. 얘는 그냥 급등했다, 급락했다, 급등했다, 급락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얘네들은요. 얘네는 시장만 안정화되면 또 다시 급등할 수 있는 애들이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고요. 얘는 달려 있는 거고, 이제 코스피 안정은 더 중요하니까 코스피 위주로 이제 시장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라인에서, 이 사이에서 저는 지지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왜 그러면 2821억 안 하고 한 단계 더 낮춰갖고 한 발 뒤로 물러섭니까? 왜 또 약세론자가 됐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왜 여기를 간다고 생각하냐면요. 만약에 간다면 이렇게 찔끔찔끔 내려가서 가는 게 아니고 단기 악재에 의해서 밑으로 확 내려갔다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그러니까 이걸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 투매나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안타깝게도 꼭 반대 매매가 나와서 저점을 형성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반대 매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혹시 투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걸 지금 우리가 안 나올 거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지를 두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반등 시도는 우리나라는 내부 수급적으로 LG 에너솔루션 때문에 문제가 됐으니 그게 27일 날 상장하잖아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27일 날이 이제 우리나라 27일이 미국은 26일 아침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FOMC 회의 끝나고 파월 의장이 기자 연설을 할 때예요. 기자회견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 즈음이 가장 이제 변동성을 주는 것이고, 저는 반등 시도를 하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현재 저는 매도하지 않고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정 부분 매도한 걸 가지고 분할 매수로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까지만 그냥 말씀드렸고, 그래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걸 이제 봐야겠죠. 이번 주 주요 이슈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다음 주에 전망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황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25일부터 26일까지 FOMC 회의가 있어요. 네, 한 달 전부터 강조했던 2790포인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급락을 하면 곧바로 회복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깰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어느 정도 선 밑으로는 안 팔아. 올라오면서 이런 정도 있는 거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제가 보면서 답변을 드리면서, 웬만하면 답변을 드리면 개별 종목 이슈 말고요, 시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하니까 중간중간에 좀 말이 새더라도, 다른 쪽에 갔다가 오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일부터 26일까지 FOMC 회의가 있고요. 25일 날 우리 4분기 잠정 GDP 성장률 발표하고요.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영향 없을 거라고 보고요. 27일 날 미국 4분기 GDP 성장률이 있는데 이것도 뭐 그냥 그렇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FOMC 회의이고 당연히, 그리고 LG에너솔루션 상장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근원 PCE, 제일 중요하죠. 이게 개인 소비, 이게 발표가 되는데, 이게 또 올라가면은 그러면 역시나 이거 미국이 지금 긴축 빨리 해야 된다, 더 강력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근데 뭐 강력하게 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냥 발표 나면은 시장이 거기에 따라서 한번 딱 출렁거렸다가 반등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경험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무튼 근데 LG에너솔루션이 가장 27일 날 상장하는 게 가장 이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삼성그룹, LG그룹, 뭐 웬만한 대형주들이 다 실적 발표합니다. 미국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인텔, 메타, 테슬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전부 다 다음 주에 발표를 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으니
시장이 얘네들이요. 시장이 약할 때 실적 발표를 하면 실적이 좋아도 잘 안 먹히고요. 시장이 좀 반등하는 구간에서 만약에 얘네들 실적이 호실적이 나오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장이 또 반등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즉, 이 실적 발표보다도요. 이 실적 발표보다도 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다음 주 전망 및 투자 대응 제가 이번 주 시장 말씀드려서 쭉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맞춰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글로벌 주요 시장 대비 상대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 위축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우리나라는 연초부터 물적 분할 논란, 오스템 임플란트, 카카오, 매드팩토스, 엘트리온, 뭐 실적 미스, LG에는 솔루션 여러 가지들의 이런 내용들 때문에 공매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 이놈의 공매도 우리가 맨날 싫어하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빠진 부분이 더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주 빼고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잘 버텼죠. 왜 잘 버텼냐면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 시장 좀 버티면서 시장은 약세이지만 자율주행 플러스 전기차, 전장 플러스 반도체 이들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괜찮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건 있는 장이었다. 즉 투자는 할 만한 장이었다. 시장은 약세였지만 이래요. 근데 이번에 빠질 때는 같이 빠지니까 힘든 거예요. 이번에 지금 더 힘든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단기 반등 기대를 하는 쪽에 저처럼 그렇게 보는 쪽에서는 FNC 회의 후 파월 의장의 연설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왜 반등 시도를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코스피는 해외 시장 대비 사전적으로 먼저 하락을 했어요. 사전적으로 먼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제가 2015년과 16년대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솔루션의 상장 후에 내부 수급이 이제 정상화됐죠. 이해되시죠? 이건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다음 주 실적 시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적 양호한 섹터 중심으로 그 정도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대외 매크로 악재들이 일단락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하고 만일 우려는 뭐냐면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2,800부터를 깨고 나면 일시적으로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팍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요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혹시나 그게 있으니 지금 공격적으로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약한 거예요. 내가 그때 사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좀 공격적이신 분들은 지금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것이고요. 근데 그러한 것이 이제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전략적으로 시장을 이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국내 기관들이 내리 팔았잖아요.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이번 주 내내 보면 수급 한번 볼까요? 이번 주 내내 수급도 얼마나 웃기냐면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이 2,300억, 기관들이 3,600억 팔잖아요. 연기금이 900억 파는데요. 기관별로 이렇게 수급을 보면은 요번에 1월 달 한번 볼까요? 1월 3일부터잖아요. 1월 3일부터 보면 국내 기관들이 5조 팔았어, 5조. 정말 진짜 너무 팔죠. 근데 금융투자 판 건 이해가 돼요. 왜냐면 배당향 매수를 판 거니까. 근데 연기금이 1조 5천억이나 팔았어요.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남들은 금융투자도 그렇게 팔지도 않아요. 이번 주 한번 볼까요? 이번 주 보면 금융투자 샀어요. 그런데 연기금이 4,300억이나 팔고 사모펀드 2,500억이나 팔고 투신에서 1,800억이나 팔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액티브에 지금 자금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들이 파는 게 시장을 좀 약세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즉 무슨 표현이냐면요.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다는 얘기는 많이 비워뒀다라는 거예요. 많이 비워뒀어요. 우리가 이런 거 비워뒀다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제가 박병철이라는 사람이 주식을 나 좀 이제 주식을 비워뒀어 이런 얘기는 한편으로는 돈이 생긴 거잖아요. 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올 여력이 좀 생긴 거예요. 그럼 언제쯤 들어오겠냐? 이들이 매니저들의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서 우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들이 언제 이걸 살까?
지금 살까?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은 여기서 만약에 한 차례 빠진다 밑으로 반대면에 나온다. 그럼 제가 무조건 들어옵니다.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제가 표현 드리고 싶냐면 이들이 언제 들어오는가 하고 어떤 종목에 진입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앞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6일 파월의장 연설이 중요하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실적 발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연동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27일 날 LG 엔솔의 가격 등락에 따라서 인덱스 자금의 리밸런싱이 있어서 지수 왜곡이 있을 수 있다. 무슨 표현이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LG 엔솔루션이 팍 떠서 지수는 떠요. 상장 당일 아니고 다음날 만약에 떠요. 근데 얘가 뜨면은 나머지 다 팔아야 돼요. 그래서 종목은 10%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진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얘가요. 얘가 빠져요. 근데 지수는 빠지는데, 왜냐면 이게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이 만약에 따상이 되면은 시가총액이 140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2천 몇백 조뿐이 안 되죠? 비중이 7%라 돼요. 근데 그날 뭐 따상이 아닌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만약에 한 100조 정도 됐다. 100조 되면은 한 5%예요, 비중이. 그러니까 얘가 그냥 딱 급락해버리면 얘가 그냥 2%, 3%뿐이 안 움직인다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막 10% 이상씩 막 그냥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우리 삼성전자가 그날 막 7% 오르고 5% 빠지고 막 이러면은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만 오르고 나머지 10% 날이 있죠.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렇듯이 만약에 얘가 급등을 해버리면 나머지 10%고 얘가 빠지면 나머지는 빨갛고 이럴 개연성이 있어요. 다음 주에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서 지수하고 종목하고 다음 주에는 다르게 움직인다. 요걸 잘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에 봐야 된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일 극단적으로 제가 이 빨간 것을 쏘는 게 뭐냐면요. LG는 솔루션이 다 시작하자마자 뭐 그냥 따상이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그냥 상한가 근처 갔다가 그냥 그날 세게 끝나고 그 다음 주에 팍팍 올라버려 이게. 그러면 얘가 비중이 점점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머지 시가총액의 인덱스에 있는 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나머지는 다 때려버려야 되거든요. 매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결론 무슨 말씀이냐면요. LG 에너지솔루션의 주가 움직임과 다른 종목들은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다음 주에 봐야 된다. 이게 굉장히 다음 주에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를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현재 매크로 시황은 파월 연설 전후로 좀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 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적 요인에서는 LG 에너솔루션 천약 마감 후에 수급이 좀 정상화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천약자금 들어온 게 좀 들어오면은 개별 종목 쪽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슈퍼윅의 주요 기업들 실적에서 차별해야 된다. 심리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점 매수 심리가 한편으로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겠어? 이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식을 안 사고 있는 거고 저점 매수 심리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분할 매수하고 있는 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결론, 제가 복잡한 거 되게 싫다 그랬는데 오늘은 복잡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정말 죄송하게도 좀 간단하고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복잡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장은 2800포인트, 22포인트, 2822포인트가 전저점인데 뭐 2822라는 게 딱이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2800포인트 살짝 위에서 2800포인트 위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다음 주에 반등 모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팔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빠지는 종목들 특히 다음 주 지나고 2월을 바라보고 있다면 LG 엔솔 영향으로 인해서 빠진 대형주 그중에서 기술주 삼성전자, 삼성전기, LG로텍, LG전자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는 대형주에서 하지 않는다. 개별 종목으로 할 거다. 그럼 개별 종목들은 이거하고 조금 달라요. 이거하고 왜냐면 프로그램 매물하고 좀 다르니까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아니야. 그거는 부장 당신 생각이고 반등을 줘도 잠깐 반등을 줄 거고 그리고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어.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 종목을 이 종목을 들고 갈 것이냐
아니면 팔아야 되느냐만 결정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실 지금 장이 빠져서 오늘 처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께 계속 그동안에 말씀드렸습니다. 가져갈 종목만 판단해서 내가 들고 가고 어떤 건 좀 더 사야 되는 거고 나머지 정도는 현금을 하십사라고 제가 꽤 지금 몇 주 전부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돈을 쓸 거냐 말 거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다 들고 있다, 주식을. 다 들고 있다. 라고 한다면 들고 있어야 된다. 그냥 저는 지금 상황에서 생각해요. 다만 이럴 때마다 제가 하는 게 있죠. 이럴 때 여러분 제가 하는 게 뭐죠,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2,800부터 깨고 팍 급락해요.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있죠. 뭡니까, 여러분? 우리 뭐 정치 얘기나 나라 비판은 이제 좀 그만하시고요. 주식 위주로 생각을 하자고요. 주식 위주로. 뭐든 간에 어떻든 세상이 그냥 뭐 돌아가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어서 세상에 대한 걱정이 많고 나라에 대한 걱정도 많고 주식 시장에 대한 걱정도 많고 그러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는 지금 주식 투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주식 투자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여기서 덜 다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수익을 좀 낼 수 있을까? 네, 좋습니다. 리밸런싱. 예. 내 종목을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2,800 내려가서 팍 빠지잖아요. 그럼 내 종목에 있는 걸 바꿔야 됩니다. 2,800이든 2,700이든 2,600이든 나는 이 종목을 들고 갈 거야 하는 것들만 가지고 가야 되고 그런 종목이 빠진다 그러면 다른 것들 진짜 마음에 드는 쪽으로 더 실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후에 반등을 줄 때 내가 1억인데 마이너스 나갖고 8천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렇게 교체를 해놔야지만 그 다음에 올라갈 때 1억이 아니고 1억 1천만 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다시 정상화돼야 1억이고 그건 최상이고 1억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목 교체에 정확한 답을 제가 생각하는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마이너스 20% 난 거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저도 마이너스 나도 손절매하고 옮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하나는 마이너스 20%고 하나는 플러스 20%인데 얘를 플러스를 팔고 얘를 사느냐 아니면 얘를 손절매하고 플러스 사 이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해해요, 여러분 마음을. 저도 똑같기 때문에요.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20%고 얘는 플러스 20%인데 잘 가던 놈인데 빠져서 얘는 마이너스 40% 되고 얘는 0이 됐어. 플러스가. 그러면 마이너스 40%라 하더라도 일로 가야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기 맨 밑에 빨간 글씨로 쓴 거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시장이 하락장인데 종목은 있는 장이 있고 하락장인데 종목도 없는 장이 있고 상승장인데 종목이 없는 장이 있고 상승장인데 종목도 있는 장이 있고 그래요. 우리는 시장도 상승하고 종목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장이 제일 좋겠죠. 그걸 제일 좋겠죠.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시장이 상승하는데 종목이 없는 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삼성전자만 혼자 7% 오르면 나머지 10%였거든요. 그래서 LG에너솔루션이 어떻게 움직일까 때문에 외국 현상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건 빼고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요 며칠은 하락하니까 종목들도 같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없었단 말이에요. 종목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시장이 하락하는데 상승하는 종목이 없나요? 항상 있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편하게 예를 들어서 IT 섹터가 좋아, 바이오 섹터가 좋아, 자동차 섹터가 좋아야 요런 거는 있으면 그래도 그쪽에서 내가 잘 피해가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다 때려 맞는다. 이러면 굉장히 힘든 장이잖아요. 요즘에 좀 그랬잖아요. 근데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종목이 있으면 그렇게 가시면 되는데 종목이 없으면 이건 진짜 힘든 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장은 이번 주에 들어서 좀 과하게 빠지면서 시장이 하락하면서 종목도 같이 하락하는 경향을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가볼까요? 우리 지금 관심 종목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가보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파란 이제 모양이 나타나고 있고
낙폭과대 종목만 조금 반등을 좀 하고 있네요. 보니까 카카오페이, LG생활건강 이거 낙폭과대 종목이잖아요. SK i 테크놀로지 요런 것도만 지금 플러스에 있고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괜찮았던 것들은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면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섹터에서 시장은 하락하더라도 어떤 테마나 섹터가 있으면 그러면 그 시장은 폭락하는 장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12월부터 1월까지 전체적으로 1월 한 중반까지는 시장이 나빴지만 종목이 있었거든요. 종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앞으로 저는 종목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위주로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LG 디스플레이 어떡하냐라고 질문을 주신 분, 뭐 이런 건 제가 지금 시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황에 덧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이런 거요. 이런 거 어떡합니까? 비님, LG 디스플레이 어떻게 유유 했는데, 여러분, 지금 다른 분이 한번 답변을 한번 줘보시겠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LG 롯데 지금 이렇게 빠진 거요. 이게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그동안에 그렇게 세다가. 이런 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님. 지금 제가 계속 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어떡하냐라고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제가 좀 섭섭한데요. 이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시황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대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자고 질문을 주시니까 제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네오방님 주식하지 마세요. 네, 뭐 맞습니다. 이게 좀 주식시장이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뭐 이런 상황에는 좀 뒤로 물러나서 있는 게 낫지 않겠냐? 뭐 그렇게 네오방님 그렇게 하시는 부분 맞습니다. 다른 분께 또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물론 맞아요. 그런데 서로 자기의 주장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주장해서 서로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같이 공감대 형성을 꼭 해서 일관되로 그렇게 가자라는 게 리딩이 아니고요. 이런 개연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시 텍스트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를 이거 하다가 지금 질문에 답변도 드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흐름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다 설명드렸는데 정리 한번 해드릴까요? 여러분 그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다음 주 한번 기대해보자. 반등을 기대해보자. 근데 미국 시장은 지금 하락을 선반영하고 있었고 2015년 12월 16일부터 16년 2월까지 미국 시장은 나스닥 기준으로 약 18% 하락을 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그 하락 과정에 있는데 단기 반등이 다음 주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을 연동하면서 하락을 하는데 우리 시장은 선반영되었고 그리고 내부 수급 악재로 인해서 더 많이 하락을 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하락의 폭이 적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장 역시 미국과 연동하면서 다음 주에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반등 가능성을 보고서 나는 대형주를 할 것인지 개별 종목을 할 것인지 봐야 된다. 만일 시장이 여기서 2,800포인트를 깨고 단기 급락을 한다면 나는 가져갈 종목들은 팔면 안 되고 오히려 교체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빠졌다가 반등을 할 때 나는 추가적인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지금 제임스라고 쓰신 분, 쭉 이렇게 쓰신 분, 2600까지도 보신다는 분, 이런 분들은 반등에 팔아야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시황 정리는 끝냈어요. 시황 정리는 어떻게 하시자, 우리 같이 어떻게 좀, 저는 이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께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저도 직접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 여러분들 랩으로 지금 운영을 해드리고 있고 제 것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냥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떤 섹터 위주로 내가 관심을 갖고서 보면서 어떤 아이디어로 어느 쪽에서 내가 투자를 해볼까?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주에 이슈가 있었는데 이건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82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왜 인수했느냐? 게임과 IP 등의 컨텐츠를 강화하겠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메타버스와 관련된 신사업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메타버스에 지금 홍남기 부총리께서 지원하겠다,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버스와 AR, VR 관련 쪽에서는 그동안에 꽤 조정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요번 반등 때 걔들은 대장주가 뭔지 아시죠? 걔들은 제가 보기에 세게 올라올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 TSMC에서 파운드리 가격을 인상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CPU, GPU를 인상할 것이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계속해서 반도체 쪽이 D램 가격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하향한 것 때문에 반도체 쪽을 개진하기 좋지 않게 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공급 이슈가 있던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반도체 가격이 터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도체는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는 있습니다. 다음, 자율주행차가 등장한다면 수혜주는 어디냐? 테슬라와 애플이 견인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CNBC 뉴스가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 1000% 만퍼 공감합니다. 얘들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애플카 그리고 테슬라 자율주행차 요 얘기가 나오면은 훨씬 더 이쪽 섹터가 강해질 건데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얘네들이 안 했냐, 재작년에 안 했냐? 아니에요. 했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전기차가 가장 시장의 화두였고요. 올해 들어서 전기차 앞에 자율주행이 붙어서 자율주행 전기차가 된 거예요. 왜 그랬냐? 이제 테슬라와 애플 그리고 인텔의 모빌라이 이게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나스닥이 39%가 반토막 났다. 특히 밈 주식이 폭락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래서 이제 나스닥이 이제 약해지는 거 아니야? 아크펀드 1일 환매가 4천억이 육박하다는데 이제 중소형주 약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의 지금 상황이요. 이렇게 될수록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내내 말씀드렸던 이익이 없는 성장주에서 벗어나서 이익이 있는 성장주로 가야 되는데, 이익이 있는 성장주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알아요. 왜? 이익이 있는 성장주였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올라갔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겁니다. 걔들이. 미국 시장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안에 그냥 계속 있어야 돼요. 엔비디아 쪽에 있어야 되고요. 얘네들이요. 그쪽에 애플 쪽에 있어야 되고 그쪽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익이 있는 쪽에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성이 노트북도 접는다. 특허 승인을 완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폴더블 킹 삼성 접는 노트북 뉴스가 딱 나왔어요. 그럼 우리 뭘 생각합니까? OLED, 힌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OLED에 우리 그 대표적으로 있는 게 뭐예요? 이녹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빨리 관심 있게 봐야겠죠. 소재 그걸 봐야 되고요. 자율주행으로 카메라 업황이 달라진다.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이제 전장 카메라가 된다. 카메라 멀티플 릴레이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전장 카메라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 그 중에 진짜로 골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말씀드렸어요. 종목 어떤 것들인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지금 빠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살펴봐야 돼. 이게 시장이 빠지는 거지 얘들이 끝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차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점유율이 떨어질 거로 전망을 하면서 기존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를 계속 출시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경쟁이 격화되면
후방에 있는 전기차 벤더 기업들한테는 훨씬 좋은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LG그룹주가 바로 직전에 가장 강했죠. L전자가 굉장히 강했고 LG이노텍이 강했죠. LG디스플레이가 강했잖아요. 왜 강했냐를 보는 거예요. LG전자는 OLED 기반의 인포테인먼트라고 얘기를 했고 LG이노텍은 전장 부품을 얘기를 했고 LG디스플레이는 OLED 디스플레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끝났느냐? 시장이 약하니까 끝났느냐? 아닙니다. 안 끝났어요. 얘네들은. 그러면 나는 LG전자나 LG이노텍이나 LG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OLED 디스플레이의 장비 부품주를 갖고 있든지 LG이노텍에 납품하는 전장 카메라에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든지 자율주의에 관련된 전장 부품에 관련된 종목을 갖고 있든지 그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MLF에 이어서 LPR 금리까지 인하를 했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홍콩의 항생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이 반등안에 한 역할도 했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중국에 내가 직접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 시장을 계속 봐야 됩니다. 작년 11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과거에 미국이 양적 긴축을 하는 동안에 중국은 양적 완화 정책을 디커플링 정책을 하면서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였을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아무도 그게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 거봐 맞지. 이제 맞아 중국이 금리 인하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시장이 이제 이거 보는 게 맞아. 이제 뒤늦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항상 그 생각하면서 항상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중국이 요번에 고점을 돌파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으로 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차가 플라잉카 스타트업 지분을 인수했다. 현대차의 자회사인 슈퍼넬을 통해서 영국의 모빌리티 기업 어바니어포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것을 인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현대차가 앞으로 소위 UAM 또는 차세대 모빌리티로 자꾸 뉴스를 내놓겠구나.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것들도 또 테마를 이루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텔이 차세대에 극자회선 EUV 장비를 도입해서 신제품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건 또 반도체의 또 새로운 호재가 됩니다. 항상 신제품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라인업이 새로 구축이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또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작년 휴대폰 출하량이 3.5억대로 12월 출하량이 3개월 연속 전년비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딱 보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애플 부품사, 그리고 휴대폰 부품사, MLCC, IT 업체들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로 움직이겠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흔들리는 세계 1위 배터리 업체 CATL, 중국의 완성체 업체들이 벤더를 다변화하고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 CATL에서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좀 수주를 주고, 벤더의 수주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기업에도 여기 영향을 주고 맨날 CATL만 봤는데 우리가 비아디나 CLB나 딴 데로 주고 있는 기업들의 이제 움직임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의 청약일이 예탁금이 55 정도 빠졌었는데 이게 다시 들어온다는 부분까지만 맞춰져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